네,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날씨도 우중충한 오후 5시에 도서관 교육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도서관 5월 학부생 이용교육 중에서 SF 부문 왔다, SF 문학 탐독하기를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이제 사실 제가 SF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SF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여기 계시는 김보영 작가님, 제가 정말 너무너무 팬인 작가님이셔서 요번 교육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되기도 했어요. 내가 너무 이제 좋아하는 작가님이고 애정을 가진 장르인데 좀 뭔가 부족하게 준비를 할까 봐 걱정도 많이 하고 SF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시거나 아니면 김보영 작가님을 좋아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교육을 신청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팬들에게 가장 SF다운 SF를 쓰는 작가라고 불리는 이제 김보영 작가님에 대해서 오늘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육을 하면서 이루고 싶은 거는 SF 하면은 흔히 뭔가 우주에서 칼싸움하는 이야기, 로보트가 많이 나온다, 뭐 과학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어려울 것 같다, 재미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딴지를 걸면서 김보영 작가님 소설을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서 SF가 이런 재미로 있는 거구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구나. 이런 거를 좀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인 김보영 작가를 영업을 하고 싶어서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김보영 작가님 알려드리고 또 SF에 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김보영 작가님 그 책들 많이 소장하고 있으니까 교육 들으면서 관심 생기신다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 목차 좀 알록달록한데 이렇게 한번 제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줄기로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가 SF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김보영 작가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이렇게 크게 두 개를 소개를 할 건데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둥근 글씨로 규범을 뒤틀고 남다름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바로 SF를 읽고 정말 재밌다라고 느끼는 이유라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F는 뭔가 재미없고 어렵고 뭐 과학 많이 알아야 되고 허무맹랑하고 이런 이제 오해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아니다, SF는 참 좋고 재밌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반박을 해볼 거고요. SF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인지적 소외 문학, 그리고 경이감과 낭만의 문학, 또 사고 실험의 장이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SF가 참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제가 김보영 작가님의 짧은 소설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한번 이런 느낌이구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김보영 작가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작품들 쓰셨고 또 어떤 창작관을 가지고 계신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가지가 여기 꼭지를 먼저 준비하면서 여기 김보영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근데 정말 세계적인 SF 작가셔서 그런지 제가 생각했던 SF의 정수라고 생각되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인터뷰 같은 데서 창작관으로 많이 언급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김보영 작가님은 정말 SF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느꼈습니다. 네, 여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코너 속의 코너 해서 김보영 픽 SF, 그리고 김보영의 한마디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한 저저번 주쯤에 휴가를 내고 김보영 작가님 특강을 들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던 SF 작가 픽의 SF, 또 이제 인터뷰 그 질의응답 시간에 정말 인상 깊다라고 생각했던 작가님 말씀을 여러분께도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코너 속 코너까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목차 소개 드렸고 본격적으로 교육 SF란 무엇인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SF에 대한 오해. SF는 어렵고 뭔가 과학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딱딱하고 뭐 그럴 것 같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저는
거기다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SF는 인지적 소외 효과,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인지적 소외 효과를 겨냥하는 장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SF는 인지적 소외 문학이다. SF 하면 엄청 뭔가 거창하고 이런 거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사실은 SF는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현실 세계를 재료로 써요. 그런데 이제 그 작품 세계 안에서 어떠한 한 가지 새로운 것이 반드시 등장을 해서 SF 특유의 그런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로보트가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게 이제 있다고 치면은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거는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인간들 사회 만들어서 살아가고 또 학교도 가고 또 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작품 속 세계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 인간이 아니라 로보트가 주인공이다. 요게 바로 그 새로운 것이 되겠죠. 제가 여기다 노붐이라고 써놨는데 이 노붐은 라틴어로 새로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SF를 설명을 할 때 되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노붐은 그래서 어떤 작품이 현실과는 다른 세계라는 걸 정말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래서 현실과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생기는 그 지점을 노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SF는 이 지점이 뭔가 과학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뭔가 기술적인 혁신이 있거나 하면은 흔히들 우리가 SF로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김보영 작가님은 이 노붐을 주인공처럼 이제 주 설정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주 설정, 노붐 이런 식으로 있고 이게 등장을 하면서 소외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 낯섦, 노붐을 통해서 인물과 독자가 자신을 좀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김보영 작가님의 종회기원담을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알려드리면은 종회기원담은 그 인간 말고 로봇이 세상의 주인공이 그런 설정인데요. 제가 짧게 지금 10분이니까 11분, 12분 그 정도까지 여러분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같이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2분, 3분 정도 드렸는데 여러분 다 읽으셨을 것 같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맨 처음 문장이 신은 그 자신의 모습을 본떠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여기까지도 되게 우리 지금 인간 세계에서도 많이들 너무 익숙한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읽어내릴수록 이거 뭔가 되게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은 어떤 모델을 닮았는지인데 700 모델. 뭐 신은 이제 전신을 금으로 도금하고 4개의 바퀴를 달고 오른쪽 귀 위쪽 이런 식으로 일련본을 새겼다. 이거는 이제 인간의 모습은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바로 옵니다. 신경회로 전선다발 이런 묘사가 나오면서 새롭고 낯선 느낌을 줍니다. 하면서 이제 여기 제가 파란 글씨로 짧게 써놓은 것도 보시면은 이 소설은 이제 생명이 모두 유기 생명체가 모두 사라지고 로봇이 이제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그때를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로봇이 세계의 가장 어떤 주인공이다. 이게 바로 이 소설의 녹음이 되겠죠. 말했던 것처럼 시는 뭐 우리에게 친숙한 현실 세계를 재료로 일단 쓰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죠. 뭐 이런 거 되게 익숙한 문장이고 또 여기 또 보시면은 여기 뭐 로봇의 옹졸한 상상력으로 그려진 신의 모습이란 뭐 그저 기득권층의 특징을 뭐 합사한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뭐 또 우리 사회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신의 모습을 그릴 때 뭔가 이제 백인의 뭐 남성의 뭐 금발의 뭐 푸른 눈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이제 뭐 로봇이 세계의 주인공이라 해도 이런 비슷한 지점들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면서 우리 세계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되게 이렇게 보니까 낯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낯섦을 통해서 인물과 독자가 우리 세계, 나 자신을 둘러싼 세계, 그리고 뭐 나와 이제 다른 존재 관계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요. 이제 SF에 친숙해지면은 이렇게 깜짝깜짝 계속 놀라게 돼요.
이렇게 낯설음을 접하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따가 종의기원담 책을 좀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이제 무려 23년 동안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총 3편의 이제 연작 소설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재밌고 우리 도서관 소장 중이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두 번째로 SF란 무엇인가 하면은 저는 SF는 그야말로 경이와 낭만의 문학. 정말 이제 경이로움과 아름다움과 낭만을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SF는 뭐 과학 용어 많이 나와서 어렵고 뭔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과학을 알면은 확실히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SF 영화 소설 중에 듄 아시죠? 듄 이제 몇 년 전에 영화 1편, 2편 개봉도 하고 이제 3편도 곧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듄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듄 티셔츠를 입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듄을 영화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잖아요. 게다가 드니 빌네브 감독 굉장히 그 영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감독이니까 SF 소설 특유의 만년 후에 뭔가 행성 간 이동이나 이런 게 자유로워지고 다른 뭐 교류가 있고 그 와중에서 굉장히 이제 우주를 아름답게 그리고 설정 자체에서 주는 경이감에 압도되어서 정말 넋을 놓고 영화를 봤던 게 그게 아직도 이제 인상이 깊게 남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SF는 엄청 새로운 세계를 그려서 경이감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히 뭔가 이런 뭐 만년 후의 미래의 모습을 그린다 이런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인물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겪고 어떤 생각하고 이런 이제 그 낯선 풍경 속에 놓인 그 상황과 인물을 조망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경이감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와 확실히 이제 전혀 다른 일상을 살아가겠죠. 또는 뭐 그냥 뭐 비슷한 일상인데 작은 빈틈을 준 그런 세계일 수도 있겠죠. 하여 이런 그 배경 속에서 그 인물들이 어떻게 이제 뭐 행동하고 상호작용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주 낯선 풍경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굉장히 인간적이다, 뭐 본질적이다 느끼는 그런 공포, 사랑, 의지, 동경 이런 가치들이 더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시를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여기 보시면 7페이지 분량이에요. 정말 초단편 소설입니다. 정말 짧은데 저는 이제 김보영 작가님 장편 소설도 참 좋아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김보영 작가님의 그 멋짐은 정말 중단편, 단편에서 엄청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탄탄하고 밀도 있는 단편을 쓰시는 분이라 가지고 이거를 빼놓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단편의 제목은 걷다 서다 돌아가다이고 이거는 이제 얼마나 닮았는가라는 책에 실려 있는 단편입니다. 제가 이만큼 발췌를 해왔고 이 밑에도 한 페이지가 조금 더 있거든요. 지금 20분이니까 마찬가지로 한 2분 정도 드리고 그러고 다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 이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여기 막 엔트로피, 무질서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과학 얘기 아니야? 라고 처음에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지만 이제 뒤로 읽어볼수록 되게 멋있는 문장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이라 느끼는 건 뭐 단지 엔트로피의 증가면 무질서도의 증가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무질서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과학적 사실을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알려져 있다 하면서 무질서가 느는 거는 이제 알미 늘어나서 무질서해진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예시로 나온 것처럼 제가 이 부분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 잘 모를 때, 그러니까 알미 부족할 때는 모든 게 되게 질서 정연하고 다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무가 있으면 다 똑같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나무를 더 알게 되고 하면은 이파리 하나하나 모양이 다르구나, 가지가 다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고
지수롭다라고 느꼈던 동일하다고 느꼈던 나무들이 '아 사실은 아니구나.' 하면서 질서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음엔 또 그냥 뭐 '아 나랑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사람이다.'라고 아예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뭐 개인사를 알고 뭐 그 사람을 알게 되면 뭐 흔히 우리 이제 "다른 사람의 일기장을 읽으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고유하고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질서가 사라진다. 무질서해진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뭐 우주도 끝이 나고 뭐 시간이 종말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알미 멈춘 사람의 시간은 멎고 그 뒤 다음 장에서 나오겠지만 점점 이제 시간이 거꾸로 간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학의 개념을 이렇게 끌어와서 사실 우리의 어떤 삶이나 이런 것에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부분들 이런 거를 되게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게 저는 또 SF의 되게 굉장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어느 순간 이제 알미 멈추면은 시간도 함께 멈추고 종국에는 거꾸로 이 시간이 되감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 정말 아름다운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나눠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 단편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단편은 다섯 번째 감각이라는 마찬가지로 단편집에 실린 첫 번째 단편이에요. 지구의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다. 요렇게 이제 제목이 있고 제가 작가님 인터뷰 뭐 이런 걸 싹싹 다 긁어보면서 알았는데 요 한 문장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엄청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확 써내려 가신 그런 소설이라고 들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15페이지 분량의 굉장히 짧은 소설입니다. 마찬가지로 SF의 경이와 낭만을 잠깐 느껴보시면서 제가 2-3분 정도 시간을 또 드릴게요. 읽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은 이야기하는 화자, 주인공은 지구인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죠? 그 주인공이 사는 고향 행성에 지구에서 온 것 같은 어떤 전파가 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까보니까 지구의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다. 요렇게 한 문장이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별이 빛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왜 이 말을 우리에게 한 걸까라고 이제 여기 행성 과학자들이 막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제 처음에 읽으면서 그치 하늘에 빛나는 건 별이지 왜 특별한 걸까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밑에 읽어보시면은 비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커다란 태양이란 항성이 있고 그 항성 우리가 공전을 하면서 낮과 밤도 생기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행성은 이게 하나의 항성만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굉장히 많은 별들이 있어서 그 하늘 전체가 빼곡하게 그 별들로 다 수놓아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의 하나의 이제 태양이 이 지구 전체를 이제 밝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아주 많은 별들이 어 하나하나 그 별빛이 내뿜어 가지고 하늘을 밝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읽기 전까지 우리도 '이 말이 뭐가 특별하지?'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이제 풍경을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별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별의 위치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뭔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구의 하늘은 어둡다. 기본적으로 어둡다는 것을 여기는 이제 깨달은 거죠. 우리는 반대로 읽으면서 '아 여기의 하늘은 항상 빛이 나는구나.' 하고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빛나는 하늘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뭐 당연히 여겼던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뭐 하늘은 이제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전체가 막 진짜 빈 공간 없이 빛으로 가득하고 막 보석이나 황금 두른 것처럼 반짝반짝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 무슨 뭐 나사나 뭐 허블 이런 망원경 사진들 보면은 그 왜 진짜 하늘에 보석같이 막 별빛 박혀 있는 그런 예쁜 사진들 본 적 있죠. 저는 읽으면서 그런 걸 떠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어서 여러분 제가 요번에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읽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다 잘 읽어보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예요. 그래서 여기 하늘은 뭐 제임스 웹 망원경, 뭐 나사에서 오는 사진 이런 것처럼 이제 막 반짝반짝 천체 온 천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아름답게 빛이 나지만 이제 또 지구의 하늘은 그런 것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죠. 지구에는 시간마다 다른 빛이 있을 거고 낮과 밤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또 지구의 위성, 우리의 위성 달이죠. 하나 있죠. 달이 이제 여기 행성 사람들은 항상 밝기 때문에 우리 낮에는 달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위성인 달을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행성 궤도가 뭐 어쩌고 조수간만의 차가 어쩌고 해서 아 위성이 여기 있겠구나 계산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덩그러니 누구나 이제 하늘을 보면 볼 수가 있고 그럴 것이다. 그리고 여기 또 그들은 하늘에서 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이 행성의 사람들은 사실 이제 하늘을 보고 있지만 별을 보고 있다라는 말을 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를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뭐 별 다 헤아릴 수 있고, 천문학자가 아닌 사람들도 별에 이름을 붙이고, 또 별끼리 이어서 그림을 만들고, 우리 별자리 이런 거죠. 지구의 하늘을 상상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쭉 어, 그려낸 그런 글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뭔가 지구의 뭐 밤하늘 이런 거 뭐 아름답다 이 정도 생각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완전 다른 세계를 상상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지구의 풍경을 상상을 해보니까 훨씬 그냥보다 더 정말 경이롭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좀 이 소설 통해서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제가 생각한 이제 SF란 무엇이고 SF 읽는 이유. SF는 이제 흔히 뭔가 허무맹랑하고 뭔가 가짜 이야기다. 뭐 2030년에는 뭐 나르는 자동차가 있을 거라던데 아니잖아.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SF는 정말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SF는 그야말로 사고 실험의 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SF는 이제 우리 사회가 그 규범에 불화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펼칠 아주 최적의 무대라고 생각을 해요. 김보영 작가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세계를 한번 뭔가 비틀어서, 우리 세계에서 좀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정말 그게 과연 당연할까라고 혼란을 주는 것이 이제 SF의 아주 좋은 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에서는 뭐 보편과 특수, 정상, 비정상, 일상, 비일상, 일반과 예외 이런 게 이제 전복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뒤집힌 세계에서 흔히 이제 SF에서 뒤집힌 세계에서는 보통 독자들이 이제 비정상의 쪽에서 입장에서 더 가깝게 이입해서 읽을 수 있게 되고는 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아까 읽었던 거, 지구의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다. 그거 이제 이어서 뒤에 조금 더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별들이 빼곡하게 수놓아져 있어서 밤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기 행성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아요. 근데 가끔씩 이 주인공처럼 우리가 지구에서 말하는 건 잠이죠. 잠에 드는 사람. 그 급성 기면증 환자들을 뭔가 되게 고쳐야 하고 교정해야 하고 치료해야 하는 뭔가 불길한 대상으로 여겨지고는 합니다. 생각하시면서 여기 저 이번에도 한 1분,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읽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인공은 급성 기면증이 있어요. 이 다른 행성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설, 이 주인공이 동생한테 쓰는 편지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 사람이 지구의 그런 걸 상상을 하면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이고 시간에 따라 빛의 세계가 다른 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잘 그 상상한 것처럼 우리 대부분 그 잠이라고 부르는 기면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풍경이죠. 밤이 되면 당연히 뭐 잠에 들고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요 소설을 통해서 그 당연한 사실을 한번 비틀어서 당연하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누구도 이걸 놀리지 않고 넌 낳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잠에 든 아이들을 막 깨우면서 이거 어쩌면 좋니 이런 세계를 이제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늘에 별이 빛나고 밤이 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잘 기절해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 뭐 기절은 좀 부정적이니까 잠이라고 내가 뭐 용어 만들어 봤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이 별에 살고 있고 뭐 다른 사람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지만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이렇게 읽으면은 제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요 부분이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세계를 한번 비틀어서 보는 거죠. 여기 세계의 사람들은 이 잠에 드는 거, 그냥 기면증이라고 하고, 되게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바로 기면증이 있고 잠에 들고 지구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는 이제 비정상의 입장에서 가깝게 이입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뭔가 되게 임의적인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규범과 불화하는 이런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규범을 뒤틀고 또 남다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SF를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SF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제가 그 김보영 작가님 소설 소개하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단편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김보영 작가님이 더 궁금해졌으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실 분도 계실 테니 굉장히 일단 유명한 작가님이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제가 유명한 인터뷰들 몇 개 이렇게 따왔는데 봉준호 감독님 여러분 너무 유명한 분이죠. 잘 아시죠? 실제로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설국열차의 시나리오 자문을 하신 적도 있고 작가님이 그래서 뭐 그녀의 소설은 그 자체로 숨막히는 영화적 예술이다. 이렇게 독창적 구조를 이끌고 뭐 강력하고 우아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단편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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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시는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얼마나 닮았는가에 그 이제 문무카 소설가님의 그 추천사에 써 있는 말이고요. 저도 너무너무 동감을 해서 가지고 와봤고 그렇게 영어 타임지 여러분 아시죠? 타임지에 나와 있는 이 김보영 작가님의 평가도 이렇게 있고 뭐 하퍼콜린스 그 영국판 거기서 나온 것도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하나로 보면 멋진데요. 이게 잘려가지고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작가님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SF 작가 중 하나고, 정말 이제 가장 SF다운 SF를 쓰는 작가. 제가 홍보 문구에도 썼었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설국열차 시나리오 자문도 하시고, 정말 SF 작가들의 작가입니다. 한국 SF 작가로는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되게 유명한 웹진이 있어요. SF 웹진의 이제 단편 소설 진화신화. 이거 이제 삼국사기의 내용 바탕으로 만들어진 되게 멋진 소설인데 발표를 하고 프린스의 이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뭐 등등 영어로 번역돼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정말 처음으로 이제 김보영 작가님이 세계적으로 한국 SF를 알리신 분이고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는 이제 이따가 제가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할리우드에서 영화화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작가님이 소설가가 되기 전에는 바람과 바람이라는 게임 개발팀에서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을 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셨냐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SF를 쓰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우리나라에서 SF를 받아주는 지면이 별로 없고 내 소설들을 발표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게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하시다가 나는 근데 진짜 내일 죽어도 나는 SF를 계속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퇴사를 하고 전업 작가의 길로 뛰어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4년에 촉각의 경험으로 제1회 과학기술 창작문예 중편 부분에서 수상을 하셨어요. 제1회입니다. 우리나라 SF의 길을 거의 개척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7인 집행관으로 뭐 제1회 장편
얼마나 닮았는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집인데, 그래서 이걸로 중단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엔솔로지 기획을 또 많이 하셨어요. 이웃집 슈퍼히어로, 초인에 대한 이야기, 토피아 단편선, 엔딩 보게 해주세요 등등 이제 단편집 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기 종회기원단 아까 그것들이 전미도서상 번역서 부문 후보에 올랐고 이제 고래눈이 내린다. 요거가 로제타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김보영 작가님을 잘 모르셨던 분이면은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뭔가 세계적으로 뭔가 유명한 작가님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크게 유명하고 대표작인 것들, 소설 대표작들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근간이고 이것도 이제 엔솔로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 그리고 고래 눈이 내린다, 뭐 해픈 것이다, 사바삼사라서 등등 있고 이 해픈 것이다는 여러분 위픽 시리즈를 아신다면은 그 위픽 시리즈 중 하나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사바삼사라서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웹소설 연재를 하다가 굉장히 두꺼운 벽돌책 2권으로 지금 출간이 되어 있고요. 뭐 종회기원담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연두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제가 이따가 더 설명을 해드릴 책들입니다. 전부 다 우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거나 수서 신청 중인 도서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그 저명한 SF 작가이시기 때문에 SF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그중 유명한 것들 이렇게 쭉 있고, SF는 고양이 종말에 반대합니다. 되게 제목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도서관에 소장 중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보영 작가님의 창작관 크게 제가 아마 3가지 정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SF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그 3가지 꼭지들이랑 정말 그 맞닿아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두색 글씨로 보시면은 우리가 아는 세계에서 단 한 가지만 바꾼다. 아까 뭐 노붐 또는 주설정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야 이제 소설의 주제도 명확해진다. SF는 뭐 인지적 소외 문학이며 익숙한 친숙한 현실 세계를 재료로 쓰지만 그 세계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게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사실 모든 것을 바꾼다. 뭔가 쓰실 때 그 바꿀 한 가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작가님이 초인에 대한 슈퍼히어로에 대한 단편도 이제 몇 개 쓰신 게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초인이 만약에 단 한 가지 그냥 우리랑 똑같은데 뭐 초인이 존재한다 하면 뭐 초인 특별 전형 차별 있고 초인에게 의지하는 사회 시스템 만들어질 거고 뭐 가치관 변하겠고 이런 것들 한 가지의 뭔가 그 주설정을 만들어서 그 여파가 어떻게 될까를 아주 깊게 몰입해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초인에게 의지하는 사회 시스템에 관련된 단편도 있는데 정말 이 단편 읽으면서 제가 항상 제 눈물을 한 3방울씩 흘렸던 얼마나 닮았는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제가 계속 경이감, 낭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작가님도 인터뷰에서 SF는 경이감이 중요한 요소다. 이제 뭐 진화신화, 뭐 삼국사기 한 구절에서 상상력을 펼쳐서 이제 만드신 작품이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또 이제 원하고 바라올 건데라는 고전 신수들이 등장하는 엔솔로지에 참가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 굉장히 짧은 이제 뭐 동명왕, 유리왕에 관한 구절을 이제 하나를 가지고 또 엄청 이제 멋있는 상상력을 펼쳐서 서구에서는 만들 수 없는 이런 우리나라 특유의 이런 SF를 쓰고 계십니다. 밑에 읽어보시면 또 이런 식으로 세 번째로 이제 전통적인 문학에서 이제 내 이야기, 내 목소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은 결국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야만 했다 해서 SF를 계속 쓰게 되셨다고 합니다. 내가 출간을 하지 못하더라도 난 SF를 꼭 써야겠다. 이 마음으로 계속 글을 쓰셨다고 해요. 정상과 비정상, 뭐 장애와 비장애, 경계선을 허물고 또 뒤바꾸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뭐 데뷔작 촉각의 경험이나 5번째 감각. 결국은 내 얘기를 하려고 한다. 뭐 세상에 많은 소수자성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나의 세계와 불화하는 그런 것들을
SF에서 또 이제 이렇게 펼쳐내고 하는 작가님 창작관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서 찾아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 작품, 아까 크게 세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그 SF와 인지적 소외 문학 그거 설명할 때 소개했던 건데요. 한국 SF 최초로 전미도서상 후보에 올랐고요. 무기생명에 대한 내 개인적인 헌사며 고지고대로 기계생명을 향한 찬가다라고 이제 소설의 의미 설명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그러니까 유기생명이 멸종하고 이후에 무기생명, 로봇들이 주된 그걸로 이제 생활하는 그런 세계를 그린 겁니다. 이 무기생명체들이 어쩌다가 유기생명체를 만들어내거나 발견하거나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유기생명체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나 뭐 산소, 뭐 이런 유기산재 이런 게 무기생명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이잖아요. 녹슬게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종 간의 어떤 공존이나 뭐 긴장 이런 거를 또 담고 있고 되게 정말 엄밀하고 정말 멋있게 쓰인 작품이라서 여러분 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종이기원담을 갖고 쓸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여기 종이기원담 검색하시면은 뭐 에코테크네 생태의 비극과 진화론의 역설, 뭐 김보영의 종이기원담을 중심으로 종말론적 시각에서 본 널의 의미, 뭐 김보영 어쩌고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 있으시면은 자원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나 닮았는가라는 소설집이고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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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소설집인데 이것도 중간 편집입니다. 얼마나 닮았는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초인에 대해서 이제 쓰인 작품인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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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이건 저 김보영의 소설집 중 하나만 읽고 싶다면은 저는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네, 말도 제가 다 그 표현할 수가 없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라서.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로 관련 논문들, 도서관 자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소개 드릴 게, 아까 제가 김보영 작가님 소설 중에서 할리우드에서 영화화하고 있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건데요. 이게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곧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프로포즈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청혼을 소재로 한 단편 소설 낭독하고 싶은데 제 여자친구가 작가님 엄청 좋아하는 데서 소설 하나만 써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쓰인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가님의 팬이었던 남자가 자기 애인한테 청혼하기 위해서 김보영 작가한테 부탁해서 쓰여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1권이 그 프로포즈용으로 청탁을 받아서 쓰인 원고고 다행히 성공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감사하게도 출간이 되어서 우리도 다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주여행을 주제로 담고 이제 성간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이제 커플이 있는데 뭔가 잘못되면서 한 뭐 백 몇십 년의 시간을 어긋나게 되는 그런 걸로 시작이 돼요. 1권은 이제 남자의 시점, 2권은 여자의 시점, 그리고 3권은 살짝 다음 세대의 이야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정말 재밌으니까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 권의 그 개정 합본판을 그 서점에서 예약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김보영 작가님 픽 SF 코너 속 코너로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처음에 휴가 내고 김보영 작가님 특강 다녀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 작가님이 자기는 SF가 읽을 때 정말 생각이 깨지고 비가역적인 인식의 변화가 오고 뭔가 환희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것 같은 그게 너무 좋아서 SF를 계속 읽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SF 쓰기까지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러면 그 환희 체험을 하게 해준 SF 소설 자기도 알려달라 해서 화성 연대기라는 작품, 레이 브래드버리 1950년대에 쓰인 작품인데 작가님께서 정말 이전에 읽었던 것들은 동화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구에서 화성으로 이주해간 세대가 어떻게 이제 문명이 일어나고 또 져가는지를 전부 다 써낸 되게 정말 대하소설 같은 느낌이 난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거는 저도 아직 못 읽어봐서 얼른 읽어봐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책 유명한데요. 엘리자베스 문의 어둠의 속도라는 책이고, 이건 이제 작가님께서 자폐인이 경험하는 세계를 정말 탁월하게 그려내서 정말 멋진 책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술의 발달, 항상 이제 SF랑 기술, 장애와 질병은 뭔가 서로 떼어내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심도 있게 다루는 책이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특강에서 제가 너무 인상 깊어서 여러분께도 공유를 하고 싶었던 어,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작가님께 작품을 쓰다가 뭔가 원래 생각해두었던 결말과 좀 달라질 때가 있다면은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작가님께서 자기는 처음에 이 소설의 결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살짝 비껴나가는 결말이 좋은 결말이라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은 이야기를 써내면서 작가가 반드시 변화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이 소설을 온몸으로 이제 몰입해가지고 써낸 작가가 글을 쓰는 와중에 변하지 못했다면은 그럼 독자 또한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와, 정말 너무 작가 같은 너무 멋진 말이다라고 생각해서 메모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또 AI가 소설을 무수하게 만들어내고 막 딸깍 출판 이런 거 이제 논란도 되고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작가의 역할이 변화할 거라고 보는지 계속 써야 하는 이유가 뭔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그거를 이제 들으시고, 근데 이제 그렇다 치면은 이미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먼저 살다 간 거장들이 남긴 작품들이 이미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이 계속 글을 쓰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결국 끊임없이 글을 쓰는 거는 결국 이제 나의 이야기, 나의 고유한 이야기만큼은 내 것이고 들려주고 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고, 글을 쓰는 거를 정말 사랑하시는 작가님이다라고 느껴져서 여러분께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교육을 들으면서 제가 아까 교육 목표로 말씀드렸던 SF를 조금 더 좋아하게 되고 김보영 작가를 알게 되고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로 이거 했던 자료들 다 우리 도서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고요. 원하신다면은 뭐 예약 대출이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을 마치면서 제가 3가지 안내드릴 거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족도 조사 하시면은 우수이용자 점수 5점 드리는 거 아시죠? 또 꼭 우수이용자 점수를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냥 오늘 교육이 이래서 재밌었고 이런 점에서 좀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남기는 창구가 되니까요. 지금 여기 QR코드 스캔을 하셔도 되고 제가 조금 있다가 요 주소 채팅으로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의 자료 구입 신청 안내. 제가 우리 도서관에서 자료 구입 계속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 김보영 작가님의 다른 책들 뭐 너무 궁금한 거 생겼고 뭐 이런 작법서 궁금하다 만약에 그렇게 되셨으면은 로그인 한 다음에 자료 이용 누르셔서 여기 자료 구입 신청 있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부생은 이제 한 달에 5권, 대학원생은 뭐 한 달에 10권 이런 식으로 전작책은 5권 해가지고 달마다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책 엄청 비싸잖아요. 막 15,000원 이렇게도 하는데, 뭐 전자책까지 합하면은 거의 뭐 한 10만 원 정도 학교에서 사주는 거니까, 뭐 물론 당연히 이제 장서는 도서관에서 배치되지만, 여러분 사용하고 싶으실 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약간 좀 숨가쁘게 SF에 대해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또 예시도 살펴보고 작가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했는데 여러분 저는 교육하면서 너무 즐거웠어서 여러분께도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 교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만약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하면은 제가 한 6시 10분까지는 여기 있을 테니까 편하게 채팅이나 아니면 뭐 마이크 켜가지고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